행복이라는 거 잘 모르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싸우셨던 부모님,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산 것이 정말 용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심하게 싸우셨습니다. 저는 부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늘 싸우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웠고, 아버지도 한 성격, 어머니도 한 성격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을 나가버리는 언니.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싸움 사이에서 하루하루 살아갔고 어른이 되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행복한 가정을 보며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부모와의 인연도 다 끊고 저를 본척 만척한 언니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저는 성인이 되어 독립이라는 것을 강제로 하게 되었죠. 늘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렇다 할 친구도 없었고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님으로 왔던 한 남성분께 반했습니다. 한마디로 참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찾아오고 그 다음 날도 찾아오고 정말 자주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왔고 커피 한잔 하자며 말을 걸어오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훤칠하고 잘생겨서 그런지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데이트 신청에 결국 넘어갔고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을 것이 땡기고 살이 찌려나 했었는데 둔한 저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임신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저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니 평생의 내 편이 생긴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원하는 아이까지 생겨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기에 더욱더 행복했고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소박하게 진행이 되었고 웨딩드레스도 입었고 저희는 그날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월세방이기는 하지만 집도 마련을 했죠.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일을 그만뒀고 남편이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남편도 아이가 얼른 보고 싶다고 하면서 늘 설레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조금 작게는 태어났지만 너무나도 건강하게 태어났죠. 아들이었는데 저희 남편을 정말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성실한 모습이 사라졌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고비 같았고 언제 그만둘지 모를 정도로 남편의 상태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점차 변하고 있었던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한 결혼,
그렇다 보니 일찍 가장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잘 살아보자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도 그렇게 끄덕거렸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장 상사랑 한바탕 싸우고 오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회사가 가기 싫다고 조퇴를 하는 일도 있었고 결근을 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많아지고 윗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성격을 못 참고 다 던지고 나온 것이죠. 다음날 제가 회사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족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그 회사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또 몇 달 다니지 않고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구해서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네요. 그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컸고 이제는 맡길 곳도 있고 해서 제가 일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당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제가 벌어오기 시작을 하니 남편이 집에 눌러앉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나요? 일을 구할 거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집에서는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 한 번 데리러 가지 않았으며 집에서 하라는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돈도 벌어오지 않고 자기는 요리할 줄 모른다며 밥 하나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을 구한다는 핑계로 늘 신문을 보고 어느 날부터는 술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써서 술로 달래야겠다며 잘 먹지 않던 술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에 한 달 정도 일을 하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공사판을 가는데 그것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걸 보니 그렇게 소문도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한 번씩 벌어오는 돈도 감지덕지 했어요. 저는 정말 그를 사랑했거든요. 저희 가족, 제가 벌어 먹여 살리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남편이 봐주기도 하고 점차 커가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며 생활을 쭉 이어갔습니다. 나름 이것도 하니까 가장이라는 무게도 생기고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그때까지도 집에 있었어요. 물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밖으로 돈다는 것이었죠.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먹고 이제는 완벽한 백수 생활에 적응을 했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저의 업보고 저의 남편인데 그 사람의 용돈까지 다 쥐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10여 년째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고요. 어쩌다가 일자리를 구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직장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회사의 탕비실이 좁다. 회사의 직원들이 개념이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포기를 하고 그나마 나갔다 와서 있으면 있다고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의 아빠이기에 그리고 가정의 가장이기에 저는 그를 존중하고 지켰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월급날이 되면 남편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을 순 있었어요. 청소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안일은 하나도 못했지만 한 번씩 김치찌개는 끓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안 피고 도박 안 하는 게 어디냐 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은 점차 커가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잘했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게 보였죠. 어릴 때는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점잖아지고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저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주말에는 엄마가 집에 있다고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는 과외 한 번 시켜주지 못했는데 나름 전교에서 30등 안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온다고 하고 아들과 제가 오랜만에 주말을 맞이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꼭 주말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저는 로또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늘 돈 버린다고 그딴 쓸데없는 돈을 쓸 거면 소주 한 병 더 사오라고 했죠. 하지만 저의 소소한 행복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주말을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주말은 저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당첨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보낼 시간 그리고 잠시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환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좀 웃기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도 다 상상했었거든요. 건물 한 채 사서 그 흔히 말하는 건물주도 되고 싶었고 전원주택에서 아들이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던 큰 개도 키우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한 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들도 제가 그 방송 보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어서 그 채널을 틀어주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종이 한 장 손에 꼭 쥐고 아들에게 사과를 먹여주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당첨된 거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던 것이었는데 5,000원 하나도 당첨이 잘 안 되었는데 제가 1등에 당첨이 되었던 거죠. 일단 사람이 마주하기 힘든 현실에 마주치면 정말 딱 멈추더라고요. 잠시 멈춘 저를 아들이 툭툭 쳐보는데 툭툭 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겠고 한마디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믿기지도 않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보상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에게 용지를 보여주고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찬찬히 훑어보더니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껴안고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제야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 안고 팡팡 뛰었네요. 정말 여태까지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금액도 엄청났고
이게 내 것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너무 소름 끼쳤죠. 그렇게 아들과 저는 한참 좋아하다가 그제야 저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남편. 얼른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의 손을 막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하게? 당연하지. 우리 이제 돈 걱정 없다고 말해줘야지. 그때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아들의 표정.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기분이 날아갈 듯해서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전화하니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전화를 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집에 언제 들어와? 왜?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 안 놀라면 두고 보자. 나 1등에 당첨됐어. 무슨 1등? 로또!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 그리고 정확히 10초 정도 있다가 남편의 환호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얼싸안았습니다. 모든 고생이 끝이 났고 앞으로의 미래만 창창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오랜만에 그날은 배달 음식도 시켜서 푸짐하게 먹고 저희 가족끼리 단란하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날이 마지막일 줄 몰랐죠.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사주고 싶은 마음에 쇼핑을 하러 가자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일어나지 않고 어제 술을 많이 먹은 것인지 안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둘만 나가보자고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남편을 남겨두고 말이죠. 즐겁게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후 집에 왔을 땐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서류 봉투였죠. 이혼 서류였습니다. 주말이었는데도 있는 거 보면 아마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제 놔둔 로또 용지를 찾았습니다. 없더라고요. 딱 그 자리에, 그곳에 놔뒀는데 없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로또 용지와 몸만 나간 것이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돈 때문에? 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물론 제가 당첨된 사실은 맞지만 제가 당첨이 된 것을 인정받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도망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런 증거를 누가 만들어 놓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소름이 끼치고 현실이 믿기지도 않았고 하루아침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의 힘이 모두 다 풀리는 기분이었죠. 진정도 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현실이 저의 몸속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만 한 인생, 이제 빛 좀 보려고 했더니 평생 먹여 살린 사람의 배신, 그것도 한 푼도 주지 않고 모두 다 쏠랑 들고 이혼 서류를 내밀다니요.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때 쇼핑을 하고 주스 사오겠다고 하던
아들이 돌아왔고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눈이 마주치니까 아들이 상당히 놀라더군요. 뛰어오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눈에 들어오는 서류 봉투. 무언가 직감을 하는 듯 아들은 다 괜찮다며 저를 토닥거려 주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남은 건 아들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아들은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 아들이 서류 봉투 쪽으로 가면서 이혼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보더라고요. 아들이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하며 정말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빠가 종이를 가지고 갔다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죠. 실망했을 아들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못난 어미를 둬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방에 가서 무언가를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그 종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남편이 그렇게 저의 돈을 지갑에서 빼갔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이것도 혹시나 몰라서 전의 용지를 그대로 끼워놓고 자기가 보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아빠 있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왜 이러는지 안 궁금하냐고 하니 궁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아빠 잊으라고 하더군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약간 사람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표정.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바보가 되는 게 좋아? 아니, 엄마도 알 권리가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렇게 아들은 마지못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문도 철저하게 잠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제가 일을 갔을 때부터 몇 년째 그렇게 여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머저리 같은 인간이 시간도 하나 못 맞추고 그렇게 아들에게 몇 번이나 들킨 거죠. 그리고 자신은 들킨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제가 힘들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있었던 아들. 그렇게 당첨이 되고 이제 아빠도 자신의 곁에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혹시나 해서 감춰놨는데 저번 주 꽝 당첨된 용지를 가지고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렇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지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쳤을까 싶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몇 년째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돈 때문에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두 번째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이 그것을 모두 다 보고 있었고 참고 있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아먹고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저희 아들과 함께 꽃길만 걸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짐 하나 품고 있던 저희 아들은 그렇게 저의 품에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날
그 여자랑 뭔 일이 있는 건지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용지도 확인해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니까 불이 나게 그가 달려왔는데 이미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문을 열어달라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발로 차버리고 싶은 거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무언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제가 말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런 인간 말종을 상대해서 뭐 하겠냐 싶었어요. 사람이 흔하게 할 말이 없다 하는데 그 말이 현실로 되는 순간이었죠. 정성스럽게 보내준 이혼 서류에 저도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혹시라도 찢어버릴까 보여주지도 않고 제가 꼭꼭 가져가서 신청했네요. 이혼하기 전까지 미친 듯이 집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제가 서류를 내려가는 날까지도 네 발로 기어가듯 저의 발을 잡고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악에 바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한 푼도 줄 수가 없었어요. 로또를 가지고 도망간 것만 이혼 사유로 아는 것 같아서 바람난 것도 모두 다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더라고요. 이런 날들이 오면 엄마가 불리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말이죠.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빼앗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첨금을 수령하고 저희는 바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원 없이 써보자며 그렇게 아들과 즐기기도 했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 누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여태까지의 저의 인생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물론 지금도 저의 일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건물주도 되었고 건물들을 관리하면서 아들과 함께 멋지게 말이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던 전 남편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와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 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태까지는 제 돈으로 놀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로또 맞았다고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니 헤어졌던 모양입니다. 거지같이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야 하나 봅니다. 신이 있는 듯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시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는